나는 올해 45,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다. 사람들은 교수라고 하면 여유로운 직업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강의 준비, 논문 작성, 학회 참석에 시간에 쫓기며 사는 나날이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신입생 담당까지 맡아 더욱 바빴다. 그래서 남편 상민이가 제안했다. 가정부를 들이자고. 처음엔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엔 정말 시간이 없었다. 남편은 몇 년 전 작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접고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다.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기에 가정부가 있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수진이라는 여자였다. 32살,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는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상민이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경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야. 내가 집에도 있으니까 걱정 말고 당신은 학교 일이나 신경 써. 그 말을 믿었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대전 출장을 다녀온 어느 날 밤이었다. 집에 돌아와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 내 베개에서 낯선 향기가 났다. 내가 쓰지 않는 달콤한 향수 냄새. 착각이겠지. 그렇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며칠 뒤 옷장 안내 옷들이 미묘하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내가 아끼는 가디건이 옷걸이에 구겨진 채로 걸려 있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교수라는 직업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고 여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특히 나는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는 편이라 출장이 잦았다. 주중에는 대부분 학교에 있었고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가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집에는 수진이 와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정도였고 상민이는 집에서 쇼핑몰 일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수진은 성실했다. 집은 항상 깨끗했고 냉장고도 잘 정리되어 있었다. 불만은 없었다. 오히려 고마웠다. 처음에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내 화장대 서랍이 열려있는 날이 있었다. 분명 닫아두고 갔는데 립스틱 하나가 캡이 제대로 안 닫힌 채로 놓여 있었고 파운데이션 위치도 바뀌어 있었다. 정리하다가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평소에 입지 않는 원피스가 옷걸이에서 약간 비뚤어진 채로 걸려있는 걸 봤다. 마치 누군가 입어본 것처럼. 그리고 남편 차의 주행거리. 내가 출장 가는 동안 이상하게 거리가 많이 늘어나 있었다. 쇼핑몰 물건 배송은 택배로 하는데 하루에 70km씩 늘어나 있는 건 무엇일까? 여보, 어디 나갔다 왔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아, 마트 다녀왔지? 부자재 좀 사러 명동도 갔다 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남편. 하지만 영수증을 확인하니 마트 간 건 이틀 전이었다. 의심이라는 감정은 처음엔 작은 점으로 시작된다. 그게 선으로 이어지고 면이 되고 결국 하나의 형체를 이루는 건 시간 문제다. 내 머릿속에서 그 형체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왔다. 강의가 취소되어 예정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남편과 수진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다. 내가 들어오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교수님. 일찍 오셨네요. 수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강의가 취소됐어. 그러셨구나. 저 이제 가볼게요. 수진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나갔다. 남편은 태연한 척 말했다. 청소 끝나고 잠깐 쉬라고 했어. 날씨도 더운데. 그래.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둘의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의심이 교차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 씨, 혹시 우리 남편이랑 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네, 아니에요. 처음 뵀어요. 그렇구나.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아, 그럴 리가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수진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직접 물었다. 여보, 수진 씨 어디서 구한 거야? 응? 아, 지인 소개. 누구? 카페 할 때 알던 사람. 카페 할 때 순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운영하던 카페. 거기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여자들. 그 중에 한 명이 수진이었던 것 같았다. 설마 카페에서 일했던 그 아르바이트생? 상민이 얼굴이 굳었다. 응. 맞아. 그래 되게 뭐 어때? 일 잘하잖아. 왜 그걸 나한테 말 안 했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았어. 하지만 내 직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전주로 학회 참석을 가기로 한 날이었다. 1박 2일 일정이었다.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전주에 도착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학회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점심때쯤 갑자기 학회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다. 오후 세션이 발표자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만 남은 셈이었다. 하루를 여기서 보내기엔 아깝네. 고민하다가 결정했다. 그냥 오늘 지대하자. 내일 새벽에 다시 내려오면 되니까. 표를 다시 끊고 저녁 7시 KTX를 탔다. 밤 9시쯤 집에 도착했다. 조용히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불 켜지 않고 들어갔다. 슬리퍼로 갈아 신으려는데 현관에 여자 구두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수진의 구두였다. 이 시간에 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들려온 소리. 여자의 낮은 웃음소리. 남자의 목소리. 괜찮아. 오늘 안 와. 전주에 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거실 불을 확 켰다. 소파에 밀착해 앉아 있는 두 사람. 수진의 머리가 상민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상민의 팔은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과 잔이 놓여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내가 전주에 있어서 괜찮다는 거지?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배신감에 목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수진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수님 이건. 나가. 당장 나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인은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문을 나갔다. 남편 상민이 일어서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보, 오해야. 그냥 얘기하다가 좀 가까워진 거고 얘기 팔로를 감싸고 앉아서? 술 좀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 그만해. 더 듣기 싫어.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결혼 15년. 그동안 나는 뭐였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은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하자.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재산 분할 필요 없어. 집은 당신이 가져. 나는 새로 방만 얻을 돈만 있으면 돼. 여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날 나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당분간 대학 근처 원룸에서 지내기로 했다. 며칠 뒤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상민은 놀랍도록 쉽게 동의했다.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는 조건에 그는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지혜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상민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인데? 수인이가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연락을 끊었어. 집에 있던 물건들도 몇 개 가져갔고. 희식 웃음이 나왔다. 그래 나한테 전화한 거야? 일을 받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 집도 정리가 안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끝났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상민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했다. 학교와도 가까워서 출퇴근이 편했다. 무엇보다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국문학과 교수인 태준이었다. 그는 나와 같은 연구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다.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어요. 힘들 때 얘기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태주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었다. 이혼한 사실을 알고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좀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지혜 교수님은 강한 분이세요. 존경스러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됐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먹고 연구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태준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줬다. 바쁘다고 이해해주고 힘들어하면 곁에서 조용히 있어줬다. 지혜 교수님 저랑 한번 저녁 식사하실래요? 정식으로요. 정식으로요? 네.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저는 지혜 교수님을 좋아해요.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또 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태준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저도 좋아요. 천천히 시작해봐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다. 급하지 않게 서로를 알아가며. 태준은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줬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조용히 기다려줬다. 1년쯤 지났을 때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혜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평생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눈물이 났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소중히 생각해준다는 것.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준다는 것. 네,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재혼을 결심했다.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아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재혼 소식을 듣고 상민이 연락을 해왔다. 지혜야, 나 좀 만나자.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 이제 각자 인생 살아. 제발 딱 한 번만. 결국 카페에서 만났다. 상민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살도 빠지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나 돌아갈 수 없을까? 진심으로 잘못했어. 안 돼. 지혜야, 나 정말 힘들어. 쇼핑몰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 후회하고 있어. 매일 후회해. 나도 후회해. 당신을 너무 오래 믿었던 거. 지혜야, 나 이제 행복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을 만났어. 더 이상 당신 생각 안 해. 잘 살아. 일어서서 카페를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태준과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함께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일을 응원해줬다. 오늘 논문 발표 어땠어? 잘 됐어. 교수님들 반응도 좋았고 역시 위지혜가 최고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부부였다. 재혼 후 3년이 흘렀다. 우리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했다. 학교와도 가까웠고 조용한 동네였다. 어느 가을 저녁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었다. 단지 내 작은 정원을 지나가는데 낙엽을 쓸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은 남자.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쓸고 있는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가자 얼굴이 보였다. 상민이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빗자루를 멈췄다. 지혜야. 여기서 일해? 응, 지인 소개로 아파트 청소 일하고 있어. 그래. 침묵이 흘렀다. 상민이 먼저 말을 이었다. 너 여기 살아? 응. 올해 초에 이사 왔어. 그렇구나.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 다행이다. 당신은?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뿌리가 안 좋아져서 힘든 일도 못해. 그렇구나. 수진이는 돈 들고 사라졌어.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거 알고 나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시작한 관계가 오래갈 리 없지. 상민은 고개를 떨구었다. 나 진짜 바보였어. 소중한 걸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나는 상민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거야. 그걸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돼. 알아. 이제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응. 너무 늦었어. 그럼 나 먼저 갈게. 지혜야, 잘 살아. 건강 챙기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하니 태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녀왔어? 오늘 좀 늦었네. 응. 단지 안에서 좀 걸었어. 피곤하지? 씻고 와. 밥 차릴게. 태준의 따뜻한 미소. 이게 내 집이고 이게 내 남편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태준이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아니, 그냥 옛날 사람 만났어. 전 남편? 응. 우리 아파트에서 청소 일하더라. 그랬구나.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아무렇지 않아. 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뒤는 앞만 보고 가면 돼. 고마워. 고마울 게 뭐 있어. 우리 부부인데. 그날 밤 나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가끔 단지 내에서 상민과 마주칠 때가 있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냥 가벼운 인사만 나눴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했고 나는 그냥 지나쳤다. 어느 날 택배를 받으러 관리사무소에 갔다가 상민이 관리실장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일이 힘드시면 다른 일 알아보시는 게.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내 마음 한구석이 짠했다. 하지만 동정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때 전주에서 일찍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 더 오래 쏟았을 것이다. 더 오래 불행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날 일찍 돌아온 게 신의 축복이었는지도 모른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슬펐지만 그 슬픔이 나를 성장시켰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훨씬 행복하다. 태중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대화를 나눈다. 평범하지만 진실한 일상.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하루하루.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민과 마주쳤다. 그는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나는 타고 그는 계단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내 옆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고 진짜 결혼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 행복하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와즘서를 응원해주세요.